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간이 아닌 배우자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으며 참고 살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식까지 피똥을 쌀 수 있다. 조진다. 그런 교훈이 듬뿍 담겨있는 사연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는 게 능사가 아니야. 제목, 비록 개 패듯 패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사랑했는데 취직을 하면서 연 끊고 사라져버린 딸내미 보낼 수 없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원제 취직한 딸이 부모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51 그리고 결혼을 좀 일찍 해서 이제 27살 된 딸이 있는 엄마입니다. 외동이고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희 딸아이가 이번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그와 동시에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어찌해야 하는지 도무지 방법을 몰라 정말 부끄럽지만 이렇게 글로써 조언 좀 구합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황을 적어볼게요. 그리고 이걸 보시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려서부터 애 아빠가 술만 마시고 일을 전혀 안 해서 저 혼자 힘들게 키웠고요. 공무원 월급으로 학원 보내주고 사달라는 거 다 사주면서 제 나름 정말 열심히 키웠습니다. 특히 저희 딸은 대학을 총 5년 동안 다녔는데요. 그 등록금 당연히 다 내줬고 월세 서울에 살 때 월세는 물론 매번 용돈도 넉넉히 줬었고요. 그런 만큼 취업 준비할 때도 돈 지원 다 해줬으며 한 번은 제가 제 돈으로 해외여행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키워준 값은 나중에 갚겠다라는 편지 하나 딸랑 남겨놓고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다니 너무 허무하네요. 지금 아이가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바꾸는 바람에 얘 친구를 통해 겨우 연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젠 이마저도 답을 안 줄 테니까 앞으로는 하지 말라고 하네요. 아이의 말이 그동안 너무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사과를 하면 나아질까요? 답답해 미치겠네요. 사실 아이가 아직은 좀 많이 어렸을 때 엄마인 저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다 보니까 철이 없었고 거기다 남편은 개차반이고 애 키우기가 힘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모진 말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아이 말에 의하면 7살 무렵인가 제가 하루는 나가서 죽어! 왜 태어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해!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하는데 제가요 모진 말을 많이 한 건 사실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못된 말을 했을까 싶지만 아무리 떠올려도 기억이 안 나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애 아빠가 저를 자주 때렸는데요. 그때 아이도 방어를 하며 같이 맞았어요. 저를 막아주다가. 그런데 그걸 제가 몰라주고 나중에 너 죽어! 이런 말을 또 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저는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를 하긴 했어요. 진짜입니다. 사과했어요. 그리고 또 중학교 2학년 때였나? 아이가 반에서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너무 힘들어해서 결국 엄마인 저까지 지치는 바람에 하루는 엄청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너 성격 고쳐라. 왕따는 결국 다 이유가 있는 거다. 네가 이유를 제공한 거야. 라고 했는데 아이가 이 얘기도 하더군요.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애 아빠가 아이를 자주 때렸어요.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말린 적이 없습니다. 억지로 말리면 더 심하게 때리니까요. 그걸 아니까 안 말린 건데 그러다 좀 심하다 싶을 땐 경찰도 몇 번 찾아올 정도였죠. 이웃 신고로. 그러다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때렸습니다.
아이 말에 의하면 총 10회 정도, 그중 2, 3회는 구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안 볼 때 때린 거죠. 특히 한 번은 저도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요. 하루는 그때 좀 많이 맞고 다친 아이가 지 아빠를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 생각에는 애가 너무 대들어서 맞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괘씸한 생각에 괘씸한 마음에 아이를 집 밖으로 내쫓았고 그 후 약 1년 정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고요. 이후 화해를 하면서 나름 사이좋게 지내나 싶었는데 애가 이번에 취업을 하더니 앞으로는 저희를 안 보겠답니다. 영원히. 근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저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딸아이도 저를 정말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그게 오죽했으면 친척분 중 한 분이 아이고 너그 딸 하나 키우는 게 애 10명 키우는 거랑 똑같다, 이런 말까지 했을까요? 절대 고분고분한 성격 아니고요. 특히 왕따 사건 이후 심각한 강박증이 와서 상담도 여러 번 다녔어야 했는데 거기에다 쓴 돈만 좋기 수백은 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요, 그 부분에 대해 아이에게 그 어떤 부담도 주지 않았습니다. 눈치도 안 줬고, 게다가 강박증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하루 수십 번씩 하기도 했으며 정말 툭하면 몇 시간, 아니 하루 종일 울고 뭐 살기 싫다느니 죽니 마니 이런 소리도 다 들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너무 많이 힘들었고 그 후유증 때문인지 지금 몸도 많이 아파요. 아마 집에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있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이 말 충분히 이해들 하실 겁니다. 쓰다 보니 제 하소연이 너무 길었네요. 여하튼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물론 찾고자 한다면 집은 못 찾아도 회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단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가 나중에 찾아가도 되는 건지 어쩐지, 혹여 더 큰 부작용만 생기진 않을까 걱정도 되고, 부디 진심 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혹시나 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들 노후는 걱정이 없습니다. 남편이 아직도 반백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공무원이고 또 저희 친정도 나름 형편이 괜찮기 때문에 제가 외동입니다. 해서 아이가 제 도움을 받으면 받았지 제가 아이에게 도움 받을 일은 전혀 없어요. 아시겠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댓글 1번. 나 같아도 연락 끊겠구만. 이 아줌마 양심 어디 갔나? 그리고 키워준 돈 그거 나중에 다 갚는다잖아. 그러니까 아이의 행복을 위해 가만히 놔둬요. 제발 부탁이니까 애는 놔주고 개처럼 같은 네 신랑이랑 살라고. 개처럼 맨날 쳐맞으면서 말이지. 알았냐? 깔깔깔깔깔. 2번. 집안에 정신이 아픈 사람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이봐요 아줌마, 너희 집안에서 정신이 아픈 사람은 딸내미가 아니고 아줌마랑 아줌마 남편이에요. 특히 아줌마 본인이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딸이 상처받은 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또 자식 잘못되는 건 100% 부모 탓이죠. 그리고 네 딸은 지금 독립을 한 거예요. 지옥에서 탈출한 거라고. 집구석이 너무 지긋지긋한 시궁창이니까. 알겠나요? 3번. 아줌마! 그렇게 학대를 하면 성격이 천사라는 리트리버도 사람을 물어. 알아? 게다가 남도 아닌 자기 부모가 그렇게 학대를 했는데 애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 수가 있었겠냐고. 그래도 그나마 근성이 있어가지고 잘 버틴 거네. 아이고, 너희들은 부모 자격이 없어. 애를 그렇게 때리고 막말하고 학대해놓고 고분고분하지 않았대. 이딴 핑계는 나중에 너 뒤지고 지옥에 가거든. 염라대왕 앞에서 씨부리든가 해라. 여하튼 걔는 지 인생 찾으러 간 거니까 그냥 냅두고, 아유 씨, 부모도 아닌 것들이 계속 들러붙어 괴롭히지 마. 4번. 저도 그랬어요. 20살 성인 되자마자 엄마랑 연락 끊고 바로 잠적을 해버렸는데 님도 저희 엄마랑 똑같은 상처를 줬네요. 그나마 나은 점이 있다면 뭐 용돈이라도 잘 줬다라는 거. 여튼 똑같은 고통을 당한 딸내미 입장에서 말을 하자면 찾지 마세요. 만약 찾아서 헤집으면 헤집을수록 딸내미는 훨씬 더 멀어질 겁니다. 아님 님 얼굴을 보자마자 그냥 죽어버린다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랬거든. 알겠나요? 그러니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제 나이가 지금 33살인데 지금도 그래요. 엄마가 나한테 소리 지르며 막말했던 그 환청이 아직도 들린다고. 아직도. 알아? 대댓글 쓰니 저희 딸도 환청 들린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나저나 연락 안 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혹시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받아주실 겁니까? 대댓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 완전 영 끊었고요. 한 2, 3년 정도 됐는데 뭐요? 용서? 아니요. 절대 안 할 겁니다. 미쳤어요? 장례식도 안 갈 건데 용서는 무슨 용서야. 내가 도라이냐고. 안 가. 아마 당신 딸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아무 기대하지 마세요. 대댓 2. 저도 그렇습니다. 연 끊은 지 7년 됐는데요. 평생 연락 안 하는 게 진정으로 딸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 쓰니는 죽을 때까지 조용히 반성이나 하세요. 5번.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순간부터 계속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부모가 자신을 폭행했는데 그래놓고 지를 밖으로 쫓아낸 그 상황이 얼마나 환멸 났겠냐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기 기반이 없으니까 원망스러운 부모에게 다시 숙여야 한다는 걸 직시하고 한번 참고 그렇게 겉으로는 웃으면서 탈출 준비를 한 거죠. 헌데 걔가 그러는 동안 부모가 진심으로 미안한 기색을 보였다면 그 딸도 부모와의 연을 끊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야. 하지만 니들은 변하지 않았고 딸은 간 거죠. 즉 너는 딱 그 정도의 인간이었던 거야. 부모도 아니죠. 6번. 왕따를 당하고 있는 자식에겐 뭐? 다 이유가 있다고? 야, 이딴 게 엄마라니. 하긴 저런 개차반 같은 남편도 좋다고 사는 걸 보면 알만하죠. 7번. 자, 다들 보셨습니까? 신랑이 개차반 쓰레기인데도 아이 없는 아이는, 아빠 없는 아이는 만들고 싶지 않아요. 이혼 가정이라는 이야기 듣게 하고 싶지 않아. 일단 개소리 하면서 미련하게 참고 사는 경우 그 마지막은 이렇게 된다라는 큰 교훈이 있는 글입니다. 8번. 옌병 놀고 있네. 감정 쓰레기통 역할이었던 딸내미가 없어지고 이제 스트레스 해소할 곳이 없어지니까 힘든 거지. 테이! 차라리 모르는 남이었으면 이런 꼴을 당해도 상처를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가 부모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거는 그냥 조용히 기다리고 굳이 연락을 한다면 뭐 돌아와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사과만 하면, 그렇게 한다 보면 언젠가는 뭐 한 15년 정도 지나가지고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인과응보입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응?